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면은 매뉴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매뉴얼 시험도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교 성진 시험할 때 매뉴얼 문제가 가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상위 매뉴얼을 표준 매뉴얼이라고 그래요. 여기 표준 매뉴얼에서 각 실이나 기관별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정해집니다. 그럼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실무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실무 부서 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기관이라든지 부서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실무 매뉴얼이 만들어집니다. 표준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실무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실무 매뉴얼을 근거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부서에서 뭘 하느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특수화재 우리는 화재니까 화재라 써야 되겠죠, 그죠? 특수화재 대응 매뉴얼입니다. 자, 특수재난 대응이 아니고, 그죠? 특수화재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진데, 이 특수화재 대응 매뉴얼은 말 그대로 특수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징적인 게 있죠.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뉴얼 같은 경우는 절차적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준해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특수화재 대응은 여기 중요하죠. 절차보다는 절차가 아니고 절차보다는 뭐냐 실질적으로 화재 특성에 맞춰 가지고 그 실무적인 부분을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절차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압과 관련된 우리가 진압이라 해야 되겠네. 절차보다는 진압과 관련된 부분에 더 중점을 주고 있는 게 특수화재 대응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화재 대응 매뉴얼은 진압 절차로는 진압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특수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특수한 우리가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전문가라고 그러죠. 전문가. 그래서 이것을 소방의 어떤 전문성을 높이는 거. 전문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별 대응 매뉴얼이 나요. 대상별로 대응 매뉴얼이 나오는데, 자, 요즘 보면은 이 대상별 대응 매뉴얼이 전반적으로는 숫자가 증가됩니다. 증가하고 있지만은 또 사실은 지역별로는 좀 줄어드는 곳도 있고 늘어나는 곳도 있고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대상이 예를 들어 부산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공장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주위 보면은 공장 같은 게 이제 김해라든지 아니면 양산으로 빠져나왔죠. 과거에 서울도 마찬가지 수도권에 있던 서울 주위에 있던 게 자꾸만 이제 땅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수도권에서 점점 더 멀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뭐 평택이라든지 아니면 더 밑으로 수도권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뭐 충청권 이런 데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게 항상 전체 평균은 좀 증가할 수 있겠지만은 지역적으로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향후에는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은 소방 대상물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증가를 하고 있죠. 높은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증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떤 전문성보다는 우리 지역에 A라는 고층 건물이 있고 B라는 뭐 공장이 있고 C라는 그런 대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 대상에 대상별라니까 그 대상, B 대상, C 대상이 얼마나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대응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신속하게 출동해 대응하기 위해서 대상별로 매뉴얼을 만드는 이유가 되죠. 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대상별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출동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통제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대응 매뉴얼이라 대상별 대응 매뉴얼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공통교재에서 요 네 가지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뭐 이거 외로 사실은 매뉴얼 종류 만들려면 많지만은 또 소방에서 이거 외로 또 구급 쪽에도 매뉴얼이 있고 또 화재 뭐 매뉴얼이 많죠. 뭐 많은데 큰 틀에서 본다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 우리 특히 이제 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난별 안전관리법에서 또 뭘 합니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같이 여러분들이 섞여가지고 답을 못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표준 매뉴얼이 있고 실무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화재 대응 매뉴얼이 있고 대상별이 있죠. 그래서 사항별 대응 매뉴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것을 여러분들이 뒤에 부분만 열심히 외우라 보면은 요 앞부분을 구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공부 수업할 때로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이 일단은 머리부터 보고 가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자, 뭘 이야기하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걸 잘 안 봅니다. 이걸 잘 안 보고 요 개별적인 부분을 봐요. 개별적인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섞어 가지고 자, A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B에 사는 집어넣으면 보긴 틀리면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A하고 B를 구분을 안 해놨다 보니까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컨트롤에서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역적 형태가 되어 있네요. 기남적 형태가 아니고, 그죠? 자, 어쨌든 이 매뉴얼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여러분이 주의해서 한번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정리하시고 또 매뉴얼의 특징은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 개별적인 매뉴얼이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6번과 같은 형태는 사실은 조금은 기본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인 문제지만은 여기에 실무 매뉴얼이 어떤 것이 있고 표준 매뉴얼이 어떤 것이 있고 이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그 내용까지 반드시 구분을 해 주시기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